앞에 화면 볼게요. 문제 두 가지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지금 이제 처음 개발 공부를 한다라는 시점에서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자, 문제가 얘기하는 건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변수가 가진 값을 수합시켜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위에 있는 거는 그냥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죠. 여기까지는 문제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아니지, A는 지우면 안 되지. 이거 필요 없고 이 설명도 필요 없고 깔끔하게 좀 지워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정 가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코드를 변경할 수 있다란 얘기고 여기서만 코드를 써라 라는 얘기예요. 여기나 여기 이런 데는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따로 부여를 해드린 거고 여기 안에서 어떠한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원래 이렇게 나왔던 결과에서 이러한 출력값으로 결과가 변해야 된다 라는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 정말 간단한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바꾸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이거를 가장 많이 시도를 하세요. 처음에 공부를 하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자, BA라는 애를 불러다 놓고 B라는 값으로 재할당을 시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A한테 B가 갖고 있는 값을 넣었어요. 그러면 원래 이 두 개의 출력문, 자, 이거를 아직 쓰기 전이라고 했을 때 출력 결과 하나 띄워놓고 볼게요. 출력문 4개 있으니까 4개 결과 나올 건데 위에 2개는 여기서 나온 거고 아래 2개는 여기서 나온 거죠. 아래에서 나오는 이 출력의 결과가 A는 10이고 B는 5라고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는 문제인데 지금 얘네는 안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여기서 얘를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시켜버리면 10이 나옵니다. 10 밑에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자, A라는 애를 불러다 놓고 B라는 값 여기서 지금 B는 공간이에요 값이에요? 값이었죠. 그래서 B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10이라는 값으로 치환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A는 공간이었죠. 그러니까 A라는 공간에 10이라는 값을 재할당을 시켰다. 그럼 이제 15번째 라인이 실행된 이후부터는 이 라인이 지나간 이후부터는 A는 10이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B한테 재할당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A 몇이라고요? 10. 그러니까 B의 값은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 똑같죠? 이제 5, 5가 나오겠죠? 밑에 있는 게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첫 번째 라인 여기까지는 문제없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미 재할당된 값으로 밑에 코드에서 적용이 될 거니까 의미가 없다. 자,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잘들 해결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A한테 그냥 10을 넣으면 되고요. B한테 5를 넣으면 돼요. 왜? 문제가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바꿔달라는 문제였는데 이러면 바뀐 거 아닌가요? 원래 A한테는 5, B한테는 10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A한테 10으로 재할당 하겠다. 그럼 이제 B가 갖고 있던 값을 A한테 준 거잖아요. 그리고 B가 B한테 5를 주겠다, 넣겠다. 그럼 B는 이제 5일 거니까.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아까 보니까 이제 연산을 사용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뭐 좀 단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아니지. A 플러스 5고 B 마이너스 5죠?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는데 잘하셨어요. 좋아요.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좋습니다. 방법은 많아요. 항상. 근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걸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이제 알고 있는 그 양이 다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다를 뿐인 거고, 진짜 가장 심플하게 접근한다면 사실 이것만큼 심플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음.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처럼 이 부분 지워주고 여기도 빼버릴게요. 이렇게 놓고, 자,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제가 그냥 10과 5를 숫자를 사용해서 값을 재할당 시켜버리는 방식을 썼었고, 그리고 연산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해요? 조건으로? 숫자랑 사칙 연산을 쓰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제가 방금 전에 풀었던 두 가지 방법은 둘 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잘 해결을 하신 것 같았는데, 자, 이 문제는 숫자도 쓰지 말라 그래, 사칙 연산도 하지 말라 그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변수를 활용하는 거. 근데 변수를 활용할 때에도 그 변수에다가 어떠한 초기값을 세팅해 놓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숫자 쓰지 말라고 한 거니까. 그럼 그 변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 자, 진짜 간단한 겁니다. 얘가 A라고 하는 컵이라고 해볼게요. A. 여기가 B라고 하는 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변수를 공간이니까 제가 아까 뭐 X 해서 공간을 이런 식으로도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네모로도 그리고 했었는데, 어쨌든 하나의 공간이니까 공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 공간을 컵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A한테는 5라고 하는 음료수가 담겨져 있어요. 얘는 5예요. 그리고 B한테는 10이라고 하는 음료수가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일은 A한테 담겨져 있던 이 5라는 음료수를 B한테 주고, B한테 담겨져 있던 10이라는 음료수를 A한테 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자, 컵이 두 개고 음료수가 각각 떨어져 있을 때 이 음료수가 섞이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얘네들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없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기이하겠지만 한쪽에 있는 음료수를 위로 던진 다음에 따라놓고 빈 컵으로 받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말 안 되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옮겨 담을 수 있는 빈 컵 하나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 개념을 언어 쪽에도 똑같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비어있는 컵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얘를 C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빈 컵이 하나 생겼으니까 우리가 A한테 들어있던 O라는 음료수를 잠깐 이쪽에 넣어놓고, 그럼 A가 지금 비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B에 담겨있는 음료수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C에 담겨있는 음료수를 B쪽으로 옮겨준다면 우리가 원했던 걸 할 수 있겠죠. 일상생활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걸 그대로 코드로만 바꾸면 됩니다. 코드로 가져와서, 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 새로운 빈 컵이다. 새로운 빈 공간이 하나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공간에다가 일단 제가 뭐 했었어요? A에 있는 음료수를 넣어놨죠. 자, C한테 A가 가지고 있는 음료수를 넣어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뭐 했죠? B에 있던 음료수를 A한테 넣었죠? 그쵸? 그 다음에 제가 뭐 했어요? C에 있던 음료수를 B한테 넣었죠. 이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방금 그림으로 보여드린 상황을 그대로 코드로만 옮겼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 이렇게 작성한 이 변수의 값을 수합하는 이 과정이 되게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바를 활용해서 뭔가 로직을 만들어 나갈 때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베이스예요. 생각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자바 가지고는 웹사이트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 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것들이죠. 뭐 네이버가 됐든 구글이 됐든 여러 가지 사이트들 여러분들 인터넷 많이 쓰잖아요. 웹사이트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뭐 회원가입, 로그인, 뭐 게시판 기능, 어떠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쌓아요. 그리고 결국엔 자바 활용해서 웹을 만들면 우리가 써봤던 그런 것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흐름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지금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볼게요. 자바로. 그러면 내가 로그인 기능을 쓸 때 어떻게 썼지? 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면 아이디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 한 번 더 누르고 그럼 내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잘 입력했으면 로그인이 되는 거죠. 일상에서 내가 사용했던 방식을 먼저 떠올려 보고요. 그리고 거기서 역으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순서로 썼구나. 그럼 사용자들이 이런 순서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겠구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웹 개발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 생각의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 웹 개발에서 어떤 기능이든지 간에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제 자바 가지고는 거의 대부분 웹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웹으로 예시를 들어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코드를 조금 지금 4줄을 추가를 했는데 조금 더 줄여보자면 지금 이 과정은 한 줄로 압축이 돼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상황과 이 코드 상황과 우리 그림판에서 그렸던 이 상황과 다른 점은 뭐예요? 뭐가 달라요, 지금?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은데 그림과 코드 상황이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는 C가 비어 있어요. 코드에서는 C가 비어 있나요? 아니죠. 변수가 값을 전달했다고 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값이 사라지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죠? 본인이 갖고 있던 값을 복사해서 넣어준다의 개념인 거지. 진짜 우리가 그림 컵에서 음료수를 따른 것처럼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게 사라지며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것 빼고는 다 똑같다. 이렇게 문제 2가지 간단하게 좀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거를 할 건데 아까 우리 기본 자료형 타입에서 문자형 타입 뭐였죠? 캐릭터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자, 이 녀석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이런 쌍따옴표에 들어갔던 이 문자들은 캐릭터 타입이 아니다. 얘네는 스트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문자는 스트링이다. 얘는 만약에 변수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 자, 이거 실행하면 얘는 에러입니다. 제가 이거 캐릭터 타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에러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잘 보세요. 자, main.java라고 하는 파일의 4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자, 타입 어쩌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string cannot be converted to character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로 가져와서 뭐야 이거 자, 에러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혹시 뉘앙스 파악 가능하실까요? 자, 스트링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사용하던 모든 문자들은 스트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cannot 할 수 없다. be converted convert는 변환하다 라는 의미로 보통 사용이 되니까 변환할 수 없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뭘로 변환할 수 없다고? 스트링을 캐릭터로 변환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바에서 되게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타입 미스매치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데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는 경우에
이런 에러 메시지를 많이 보여줍니다. 자, 이 녀석은 이렇게 사용하는 데이터가 다 스트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스트링의 데이터를 캐릭터 타입의 변수에게 대입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A라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아니니까. 이거를, 이 한 줄을 우리가 아까 변수 처음 배웠을 때 배웠던 문구처럼 표현을 해보자면, 오직 이거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캐릭터 타입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ASD라는 값을 넣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게끔 작성을 한 건데, 이 값이 이 타입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캐릭터 타입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어떤 거냐? 여기에는 이런 데이터밖에 못 들어가요. 아까랑 지금 제가 쓴 거랑 뭐가 달라요? 일단 쌍따옴표가 홀따옴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ASD처럼 여러 개의 문자가 알파벳이 쓰여 있던 거를 하나의 알파벳으로 바꿨습니다. 자, 캐릭터 타입은 기본적으로 한 글자밖에 못 들어가요. 얘를 만약에 출력을 해본다고 하면 얘는 알파벳 A가 잘 나와요. 대문자 A도 써볼까요? 잘 나옵니다. 잘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우리 여기다가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ASD가 그냥 출력이 됐었죠. 그것처럼 여기에 홀다운표 놓고 이렇게 해도 출력돼요. A라고.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부터 조금 신기한 걸 해볼 건데, 얘를 지금 제가 하는 거를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봐보세요. 제가 이 A라는 변수를 값으로서 쓰긴 쓸 건데, 얘가 지금 대문자 알파벳 A였죠. 근데 그 앞에다가 어떠한 행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는 65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컴퓨터는요 0과 1밖에 모른다고 했죠. 우리가 캐릭터 타입을 사용해서 어떠한 문자를 변수에 저장한다고 해도 어차피 컴퓨터는 문자로서 인식을 못해요. 왜? 0과 1밖에 모르니까. 그럼 우리가 입력한 문자를 컴퓨터는 0과 1로 변환된 결과로서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문자가 출력되는 것도 많이 봤죠. 그건 다시 변환되어 온 겁니다. 문자로. 컴퓨터는 0과 1로 알아먹어요. 그거랑 연관이 깊은 건데, 이 캐릭터 타입은 사실 이 ASCII 코드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저장돼요. 이렇게 생겨먹은 표인데 이거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만약에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검색해서 보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자바에서 어차피 이거 쓸 일 없어요. 그냥 개념만 알려드리는 건데, 애초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홀다운표로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과 이 안에는 한 글자밖에 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한글을 넣고 싶었다, 알파벳이 아니라 뭐 한글 이런 걸 넣고 싶었다라고 하면 넣으면 돼요. 한 글자잖아요. 얘는 이제 또 ASCII 코드 말고 유니코드로 아마 변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니코드와 ASCII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캐릭터 타입의 데이터가 운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근데 막 깊게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볼 겁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뭐 나올 것 같아요? A가 나올까요? 얘는
130이 나옵니다. 130. 왜 그런 거 하냐? 아스키 코드에서 알파벳 대문자 A는 65에 해당해요. 근데 우리가 연산을 했죠. 컴퓨터가 캐릭터 타입으로 된 데이터는 연산하면 알아서 아스키 코드로 변환시킨 후에 연산을 진행합니다. 그냥 A라고 하는 변수 하나만 찍었을 때는 알파벳 대문자 A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 연산을 했더니 알아서 아스키 코드로 변환시키고 연산을 해버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과를 우리가 문자로 보고 싶으면 다시 이렇게 하면 돼요. 130이 나올라나? 얘는 안 되네요. 얘 말고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A 플러스 1 이렇게 해야겠다. 자, 이러면 그냥 간단하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것만 했을 때 알파벳 대문자 A였죠? 근데 A한테 플러스 1을 할 거예요. 그럼 연산을 하겠죠?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A 플러스 1 66이 나옵니다. 우리가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이것만 찍었을 때는 대문자 A가 나오는데 플러스 1을 했더니 66이 나와요. 왜? 이 A는 65라는 아스키 코드로 치환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연산하면 치환돼서 연산될 거니까 66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다시 캐릭터 타입 문자로 보고 싶다라고 지금 이 형태를 코드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럼 얘가 대문자 B를 보여줍니다. 왜냐면 66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는 대문자 B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실까요? 여기 65가 대문자 A고요. 66이 대문자 B예요. 그래서 캐릭터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뭐 크게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이 타입을 실제로 활용할 일은 거의 많지 않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여러분들이 간단한 배열을 만들어서 뭔가를 처리할 때 암호 문구 같은 거를 임의적으로 만들고 싶을 때 활용해 볼 수 있긴 하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야? 일단 캐릭터는 이렇게 좀 독보적인 친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개념이긴 한데 이거부터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제가 변수 선언만 했죠. 값을 초기화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A라는 변수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해요? 너 이거 무조건 초기화 했었어야 돼. 근데 너 초기화 안 했잖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뉘앙스인데 자, 이 녀석을 이쪽으로 올릴 거고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0이 나와요. 이게 각각의 데이터 타입마다 고유한 디폴트 값, 기본 값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디폴트 값을 출력하게끔 만든 상황을 만든 건데 캐릭터 타입의 디폴트 값은 좀 독특합니다. 이게 유니코드가 나올지 문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나왔네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캐릭터 타입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 값이 얘는 정말 옆슬래시 U에 0000이었나? 이런 걸 거예요. 이게 유니코드인데 이게 기본 값이에요. 좀 달라요. 그래서 개념이 우리가 기본 자료형, 정수형의 기본 값은 무조건 0입니다. 실수형의 기본 값은 0.0이에요. 그리고 불리언, 논리형의 기본 값은 false예요. 이런 식으로 다 기본 값이 정해져 있는데 이 캐릭터 타입은 기본 값이 좀 독특하다.
이게 유니코드에서 아마 0이나 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녀석인데 이거는 뭐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에러 메시지 보면서 에러 메시지 파악을 좀 몇 번 했으니까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거 무조건 읽어보는 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읽어보시고 최대한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이걸 완벽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그냥 뉘앙스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얘가 어떤 느낌으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정도만 파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에러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해석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지만 진짜 좀 이게 뭔 말이지? 싶은 에러 메시지들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럴 때는 그냥 번역기 와서 돌려도 돼요. 그럼 얼추 느낌 나오죠. 이거 보고 아 이런 느낌이야? 하고 코드 수정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모르겠어? 그럼 그냥 구글링 하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치면 돼요.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보다 먼저 개발 공부를 하셨던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에러에 대해서 처리한 로직이나 뭐 상황 파악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에러 메시지를 파악하면서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 또한 계속해서 자바를 사용하다 보면 뻔한 에러들이 있어요. 그러면 에러 내용 딱 읽자마자 아 이게 문제겠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제 변수에 대한 거 알아봤고 변수에 대한 내용은 사실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만큼 변수는 기본이면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 개발 인생에서 끝까지 가져가야 될 친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울 게 많지만 일단 오늘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활용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딱히 복습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괜찮습니다. 크게 무리가 없을 텐데 말이 나오는 김에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오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자바 1 수업을 진행하는 상태에서 어제 처음으로 출력이라고 하는 거 배워봤고 그리고 오늘 변수라는 걸 배워봤어요. 그리고 다음 주 수업 들어가면 이제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또 뭐하지? 객체 이런 거 하고 자바 2 과정 들어가면 여기서도 객체 그리고 뭐 클래스, 뭐 메서드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간단한 CRUD 게시판 만들기까지 진행을 할 건데 자 지금 우리 여기까지 한 겁니다. 쉽죠? 자바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쉬워요. 요거 쉽습니다. 요거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객체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다 하던 거 계속 할 거고 반복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거 조금씩 나오는 느낌. 그래서 여기 전까지는 이만큼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따라오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여기 쳐다볼 새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여기가 막혀 있는 상태면 이거 시작했을 때 여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이것만 제대로 신경 쓰고 가기에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복습을 통해서 숙달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가 돼서 이제 우리 조건문 배워서 변수 만들고 조건문 활용할 건데 변수 어떻게 만들더라? 이러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수형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변수 ag를 만들어서 뭐 20이라는 값을 넣으세요 했는데 어떻게 하더라? ag 20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이러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조건 반복까지 되게 쉬우니까 바로바로 복습을 좀 진행해서 숙달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